성급한 룸살롱 접대 괴담 지기현 이어 주진우도 날벼락 맞았다. 갑자기 성급하네. 무슨 룸살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기현 부장판사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룸살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판사죠. 구속 취소도 하고 했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어제 김용민이 갑자기 이 폭로를 했죠. 근데 이것이 뭐 어떤 확실한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확실한 제보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죠. 그 전에도 전부 다 검사들의 기소가 마음에 안 들면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이번에 대법관들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그러고 다 공수처 자기 편인 공수처를 통해서 이렇게 막 수사를 하루로 넘기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국회 상임위에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발언은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 민주당은 그 술판 접대 의혹이 있다. 그리고 룸살롱이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비용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 단 한 번도 지기현 판사가 돈 낸 적이 없다.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김용빈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이것을 상임위에서 발언을 할 때 자, 모 판사가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 원, 2만 원 하는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관련 사진도 있다. 또 거기 수차례 다니면서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냈다. 어떤 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그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하고 비공개 소환하고 편의를 봐준 지기현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딱 듣는 사람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대가로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딱 설계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제보자가 사진을 찍고 해서 사진도 그냥 룸살롱 인테리어 한 사진입니다. 그게 아무데나 가서 사진 찍으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점을 룸살롱에서 술 접대 받은 시점을 8월이라고 합니다. 8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 자료에서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올해 초에 기소가 돼서 재판부가 지기현에게 배당이 됐죠. 그럼 8월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만에 하나 지기현 부장판사가 향응을 받았다고 해도 그 향응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냥 만에 하나 향응을 받았으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을 부분이지 술 접대를 받은 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아닌 거죠. 8월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교묘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연결해서 향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설계를 해서 여론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는. 아주 매우 교묘하고 이 상황인데 또 한 사람이 이 룸살롱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금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검사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재명을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에서 좌표가 찍혔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 주진우를 흠집을 낼까? 대선 앞두고 계속 이재명을 저격하니까. 그런데 좌파 극좌, 이 좌파에서 계속 극우 프레임을 붙이니까는 극좌 유튜브 채널이 주진우 의원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직위원 판사에 이어서 주진우 의원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사진을 공개를 했다. 자, 주진우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은 뭡니까 이거 공식 채널이라는 그 채널인데 이 채널은 어제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주진우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를 합니다. 이 채널 운영권자가 건영문이라는 사람인데 건현문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룸살롱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하나 있다. 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간염 때문에 안 갔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함께 출연한 김규현이라는 변호사가 그 정도면은 술 못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술을 한 맥주컵, 한 컵 정도 마시면 죽는다. 간염으로 이제 군대를 안 갔으면은.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행자가, 운영자가 룸살롱에서 찍은 걸로 추정되는 사진 옆에 앉은 여성이 하나 있다. 그 여성이 검사 부부 모임에 같이 따라 나가는 여성이다. 그런데 부부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업소 여성, 룸사롱 업소 여성과 같이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다.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여성 편력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의원이 이제 그 룸사롱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있었고 김지호 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주진우 의원이 방송에 출연한 4명을 비롯해서 제작자, 댓글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 사람들을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룸사롱이 아니고 주진우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생일 파티에 나온 사람들이 그 선배 부부와 사촌 동생 친구 이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룸살롱 접대를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평범한 여성들을 유흥 직계건으로 취급 조롱하는 등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부부 동반 모인 사진인데 그것을 타인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그 같이 찍혔는데 아무 근거 없이 유흥 직계건으로 취급을 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명예훼손의 표현과 수위가 매우 비열하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든 그 이재명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주진우 의원을 표적 삼아서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 좌파에서는 그 막 흔들기를 하고 심지어 직위원 부장판사까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 뭐 접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을 하는 상황이죠. 이재명은 또 이 상황에서 계속 본인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자, 근데 이게 무서운 흉계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유세 갈 때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한답니다. 방탄 유리막. 그러니까 그 유세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재명이 연설을 하면은 이 유리막을 딱 쳐가지고 방탄으로 그 안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답니다. 참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방탄복 조끼도 있고 방탄 유리막을 딱 쳐놓고 그래서 유세를 한다는 거죠. 대선 후보가 신변 위협 때문에 방탄 유리막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후보 경호에 대한 지지자들의 우려가 크다.
다음 주 초에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하겠다. 당초에 민주당은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총격 사태가 있었죠. 저격 다행히 피했는데 그 후에 유세 현장에서 그 전면 방탄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면으로 하는 방탄 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다. 그래서 작게 제작을 했다. 연단에 서 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가 될 거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방탄 유리. 자, 이게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테러 위협이 있다. 무슨 뭐 러시아제 권총을 구입을 할 밀반입했다. 뭐 저격용 소총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저격용 소총이 들어오고 뭐 권총이 들어오고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총기와 관련해서.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이 HID 북파 공작원들, 북파 공작 부대의 오비들이 그 출신들이 이런 소총을 가지고 이재명을 그 테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제보도 받았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일단 총기, 그다음에 HID, 군 특수부대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 때 등장했던 그런 소재들이죠. 뭐 총기를 사용하고 뭐 실탄을 가져갔다느니 뭐 그런 거 하고 또 소위 말하는 노상원 메모에 나온 뭐 HID 북파 공작원들이 뭐 동원이 됐다 이렇게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죠.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가서 지금 본인들이 이번 그 내란 종식 그걸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 이번 선거판에 내란 종식 그 프레임을 써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교묘하게 총기, 군에서 사용하는 총기, 그다음에 특수부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전히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죠.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2차, 3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종식해야 된다. 이걸 선거판에 이렇게 써먹고 선거 끝나서 만에 하나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대적인 내란 종식을 빌미로 정치 보복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무슨 뭐 방탄 조끼를 갖춰 입고 방탄 유리막을 치고 다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 후보들 안전 경호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않는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어대명 이야기도 하지만은 제가 제일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ARS 조사에서 상당히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 조짐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본인들도 다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주당 강훈식 그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본인들은 앞서고 있지만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이것이 속마음이 아니고 일단은 뭐 페이커일 가능성도 있죠. 그냥 그 이렇게 위장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게 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이재명 후보 우세로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죠.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 정말 여론조사를 하려면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을 해야 되죠.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 국민의힘. 제가 사이 우파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결집 변수도 있다. 선거 막판에 윤석열, 정강훈, 김문수 이 세력, 그리고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이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인들은 우려를 조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본인들은 어떤 전략상 이런 걱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것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민주당이 빠진 것이 한덕수 변수입니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빨리 이 캠프에 합류를 해서 별도의 직책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주면은 또 다른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범우파의 구성원들도 함께 하는데 촉매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